안녕하십니까. 성공 취업을 위하여 물과 풀을 속 시원하게 안내하는 취업 담당 현죽 교수가 알려주는 화상 면접 노하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이제 화상 면접이 많이 회사에서 도입을 하고 있죠. 특히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취업,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매우 어려운 이런 시국에 화상 면접 많은 기업에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화상 면접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것이 저는 궁금해하고, 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는 이 부분들을 다른 지원자들보다 차별화되도록, 앞서도록 걱정 없이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화상 면접, 면접이라고 해서 틀린 거 없습니다. 면접의 기본은 동일하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상 면접과 우리 대면 면접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이번에 화상 면접이기 때문에 화상 면접만이 갖고 있는 특징적 요소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켜주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지원자들보다 차별화된 면접을 볼 수 있다. 긍정적인 면접이죠. 여러분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화상 면접이란 한번 그래도 짚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지원자가 대면 면접실이죠. 이게 대면 면접 보는 거 유예 장소. 보통 여러분이 노트북, 데스크탑 등 IT 기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회사에서 요구하는 화상 면접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면접관에게 질의응답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면접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요즘에는 특히 여러분들 보면 이제 이런 IT 기기도 매우 중요하게 여러분들 주의하라고 여러 가지가 안내가 올 겁니다. 가급적이면 데스크탑을 이용하라, 그 다음에 헤드셋을 써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얘기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일반 사항은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접도 일반 우리가 대면 면접도 실전과 같이 연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화상 면접도 면접이기 때문에 모의 면접을 해야 되죠. 실전과 같이 또 연습해야 됩니다. 목소리도 입에서 우물우물 하지 말고 연습을 하라. 연습을 이길 수 없다. 같은 조건에서는 연습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만큼 노력한 결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고요. 나는 개인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 촬영하는 이 부분을 한번 녹화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녹화를 한번 해가지고 아니면 핸드폰으로도 촬영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PC 화면에서 면접관이 여러분을 보는 것과 동일하게 한번 확인하고 개선할 점이 없는가 이런 것을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상 면접 특징은 일단 알고는 가야 되겠죠. 화상 면접이 가장 단점 중에 하나예요. 반응도 잘 모르고 목소리도 잘 몰라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100%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또 직접 대면에서 보는 지원자의 표정과 제스처 등을 역동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그런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면 면접을 못하냐? 요즘 코로나 시대에 아주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는 뭐 점점 이런 화상 면접이 그런 그 100% 전달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해소될 수 있는 발전되는 기술적으로 발전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이 이제 화상 면접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한번 녹음해 보세요. 그냥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형태로 해서 실질적으로 모의 면접을 한번 해보시고, 그것도 면접과 동일한 톤과 방향으로 해보시기를 권거든요.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녹음을 하게 되면 전달력이 목소리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말을 좀 빨리 한다거나 또 대화의 그 뭉글뭉글한 목소리 있죠. 탁탁 끊어지지 않는 목소리들은 전달이 무척 안 돼서 면접관이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천천히 한 5% 정도 천천히 하고 또박또박 하는 연습을 좀 해봐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위치죠. 우리가 원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질문할 때는 면접관이 어디 있습니까? 카메라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카메라를 보게 되고, 아니죠. 면접관이 질문할 때는 이제 화면 쪽에 면접관이 질문을 하니까, 그 다음에 대답할 때는 면접관이 어디 있습니까? 카메라에 있으니까 카메라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어디에 있느냐? 질문할 때는 화면에 있고, 대답을 할 때는 카메라에 있는 거죠. 물론 한저기에 같이 있긴 하지만 그 미세한 차이가 나서 좀 뭐 계속 밑에만 바라보면 아주 얼굴이 좀 이상하게 나옵니다. 대답할 때 그렇게 이것은 연습할 수밖에 없다. 제가 뒤에도 잠시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대답하는 요령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얘기해 볼까요? 대면 면접과 동일한 목적.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학생들이 제 연구실에 와서 면접, 이렇게 화상 면접에 대해서나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하면 대면 면접과 동일한 면접. 그 화상 면접을 보는 위치가 어떤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위치가 아닐 때는 신발까지도 갖춰라. 양말도 갖춰라. 좀 안 보이는 양말도 갖춰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일하게 그냥 기본적인 참여 자세를 갖춰야 든든합니다. 어째 내 자신이 스스로 면접에 대한 긴장을 갖게 되고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카메라 위치 각도는 미리 이제 사전에 얘기를 하지만은 거기서 연락 오기 전에 한번 맞춰보세요. 미리. 예를 들어서 9시에 미리 이제 조정하겠습니다 하면 9시에 조정하지 말고 그 전날이나 미리 내가 나름대로 한번 조절해서 확인을 직접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의 위치는 카메라 위치만큼은 이렇게 지원자의 눈높이에 조금 높게, 그게 보통 이제 카메라에 그냥 상단부에 설치하면 됩니다. 내려다보는 인상이 되지 않도록 꼭 주의해라. 이건 제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지원자가 이제 얼굴은 다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얼굴하고 어깨 정도까지 다 나오도록 아마 이건 사전에 그쪽 인사 담당자가 미리 코칭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사전에 미리 하는 것이 인사 담당자에 대한 배려죠. 좋은 호감도를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다본다는 인상을 주지 말라고 한 건 이제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답할 때와
질문할 때 그 자세가 요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면접관이 질문 시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 거냐? 대면면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질문, 아는 걸 물어본다고 바로 대답하면 그거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면접관이 주위에서 보는 건 입사 후에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현업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팀원끼리 미팅을 할 때 내가 아는 거라고 너무 바로 대답을 해버리면 그거 선배가 좋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오랜 시간 겪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너무 빨리, 너무 크게 이렇게 대답하면 좋습니다. 1초 후까지 듣는다.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더 들어준다는 여유 있게 경청을 하고 대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질문할 때는 끝나자마자 바로 대답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경청의 자세는 조금 더 1초까지는 안 가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1초까지 가면은 면접관으로서 다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1초까지 간다고 얘기하면 한 0.5초 내지 0.3초 정도 이렇게 여유 있게 경청을 한 후에 답변도 내가 1, 2초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1초 가지고 1초 정도부터 이렇게 요 사이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로 여유를 가지고 대답을 해야 된다. 이유를 반드시 현업과 동일한 그런 상황에서 대답을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것은 꼭 여러분에게 꼭 권하지는 않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메모지를 중심으로. 그리고 실제로 또 키워드 중심으로 메모를 해도 그렇게 많이 써먹질 못하더라고. 내가 준비하고 간 것 중에서 과연 몇 %가 나옵니까? 50가지를 준비하면은 그 중에서 100가지도 안 나옵니다. 어떤 때는 한 가지도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자신있게 시도하려면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얘기를 드리고 의존하지는 마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의해야 될 거. 이 메모지와 동일한 겁니다. 일부 친구들은 메모지를 보고 읽고 있구나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어요. 특히 지원 동기, 자기소개, 호부 같은 걸 물어볼 때 메모지를 보고 책을 읽게 읽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나를 불합격시켜 주십시오 하는 최1순위니까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메모를 의지하지 말고 또 메모지를 본다는 그런 표정이나 그런 모습이 나오면 부적합 지원자라는 사항으로 비춰진다. 그렇게 비춰줄 수도 있다. 여기도 다시 밑에 나온 것처럼 최소한 내가 꼭 얘기하고 싶은 키워드, 그러니까 자기소개할 때는 내가 책임감과 소통 능력을 얘기하고 싶다면 책임감과 소통만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얘기하고 싶은 걸 잘 얘기하지 못할 경우에 그런 기억을 해줘야 된다. 메모 키워드 중심으로 우리가 한두 개 정도의 키워드를 만들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보는 것처럼 면접관에 읽고 대응한다는 인상을 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빠른 지나가면서 슬쩍 보는, 내가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본다는 인상은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유승준 옛날에 있죠, 연예인, 미국에 한국에 못 들어온 사람. 그 사람 참 나
나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뭡니까? 그 촬영을 했는데 촬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난 줄 알고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결정적으로 밉상이 돼버렸죠. 그와 동일합니다. 종종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요. 반드시 면접이 완전히 끝나도 그냥 그 자리에 지키는 것도 좋습니다. 끝난 상태에서도 혹시 모르니까 접속이 끝날 때까지지만 끝난 후까지 한 2, 3초 내지 5, 저 크게는 10초까지 기다려서 긴장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사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면접 때 면접 요령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면접 준비를 그냥 또 다른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면접 시 특히 이제 저 같으면은 실무 면접 시 요령과 임원 면접 시 요령에 대해서 올려놨으니까 화상 면접 보신 분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또 이렇게 봐서 면접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가도 한번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숙지하고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온라인 화상 면접일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당부할 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실전 면접은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고 잘 알 때까지 지원자 호감도나 그런 어떤 자세 여러 가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나 화상 면접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앉아가지고 그죠? 그것도 화상으로 확실하게 100% 그 사람 목소리나 표정 이런 걸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면접관은 평가를 하기 때문에 비언어적 요소와 특징의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 꼭 이해하시고 그 특징적 요소에 따라서 여러분들 대응을 적절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면접의 핵심은 답변 내용이죠. 하지만은 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또 어떻게 자신만의 차별화된 논리적 표현 방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호감도를 면접관으로 하여금 호감도를 주게 되지만은 면접은 온라인 면접이든 온라인 화상 면접이든 대면 면접이든 면접관에게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많은 호감도 점수를 받는지 그것이 핵심 포인트다. 내가 그 지금 지원자 중에서 가장 많은 호감도를 받으면 가장 최고의 점수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초반에 호감도가 좋으면 다른 호감도가 면접관이 좋으면 그 호감도가 면접이 끝날 때까지 해소가 되지 않은 그런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초반에 호감도가 좋으면 다른 지원자들보다 호감 점수, 면접 점수를 성공 취업에 가는 길이 되므로 여러분들 1분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장점, 마지막 할 말은 가장 기본적이고 꼭 준비할 사항을 미리미리 무슨 중심으로 해야 됩니까?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키워드 중심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준비를 하면서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과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연습, 실전과 같이 연습해가지고 또 답변할 때는 또박또박 천천히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며 면접에 대한 그런 1분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미리 예행 연습 많이 해서 지원자 중에서 가장 좋은 호감도를 받아가지고 가장 최고의 점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 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한 대기업 생산직 출신 전문대 교수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